안녕하세요. 에듀콘서트 김유형입니다. 6번째 시간 3단계 접근.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한 주제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3단계 접근이 도대체 뭐냐.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물음표로 하고 마무리는 느낌표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3단계 접근법을 제가 아이들한테 강요를 해요. 왜냐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이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재밌어야 된다. 맞지 않나요? 우리도 왜 학창 시절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좋았던 선생님, 심지어 짝사랑했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아이들은 자기 주체적으로 그 학습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은 게임에 빠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아이로 하여금 자극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재미있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임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주체적으로요 밤새서 해요. 근데 왜 공부는 밤새서 안 할까? 이건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어디 있어요?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재미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굉장히 재밌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과 비슷했어요.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뭔가 탐구하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또는 곤충을 잡기도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과학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점차 이론적인 부분들, 글로 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잃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간 아이는 과학에 대한 공부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 시키는 법,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사례들,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시작은 물음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예, 물음표는 호기심과도 같습니다. 어릴 때야 호기심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커가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물리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기심보다는 뭐가 앞서 있냐면 나 이거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의무감과 압박감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이 호기심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전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적인 접근법을 배제를 하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게 왜 만들어진 거지? 라는 걸 고민하게끔 하는 교수법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야 돼요. 이런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냐면요. 이거는 옛날 한 1920, 30년대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해놓은 건데, 이때는 차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이유는 차가 저렇게 망가지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리창들 있잖아요. 이런 유리창들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 찔리고 베이고 이러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프랑스 과학자가 이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을 하고 싶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했는데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실험실에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 고양이가 실험실을 헤집고 다니다가요, 베네딕투스가 갖고 있었던 시약병들을 막 땅바닥에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고양이들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안 깨진 거예요. 베네딕투스는 열이 받았겠죠. 쫓아냈어요, 고양이를. 그리고 치우다가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 짜증나 하면서 치울 수도 있을 법한데 시약병 하나가 박살이 나지 않고 조각들이 붙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네, 단순한 발견에서부터 호기심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베네딕투스는 그 박살나지 않은 시약병 속 안쪽에 셀룰로이드 용액이 눌어붙어 있었다는 걸 알고요.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 최초로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 그러죠. 안전 유리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깨져서 파편이 튀지 않는 유리예요. 그걸 개발을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유리창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살려낸 거죠.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대단한 호기심이었다. 우리 아이들도요. 물리학해서 좀 너무 물리학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좀 바꿔볼까요?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과학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 쉽지 않고 재미없어요. 이걸 깨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제주도를 갑니다. 물론 제 아이들은 아니에요. 데리고 가면 제주도 가면은 바쁘죠. 먹어야 되고 봐야 되고 관광지 저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카들 데리고 가도요. 도두동 같은 데만 가더라도 절개지 같은 데 굉장히 독특한 지형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산 일출봉만 하더라도요. 성산 일출봉 가시면 성산 일출봉 와 멋있다. 바다 예쁘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씩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돌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절대 저는 아이들한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땅에서 굴렀나? 그러면 아닌 것 같아. 답을 절대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처에 화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또 물어봐요. 자꾸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본인이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은요. 나중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료들을 자기들이 찾아보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재밌거든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글을 보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사진을 보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호기심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예요. 미리 답을 제시해 주지 말고.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제시하고 답 주고 제시하고 답 주고 하다 보면 외우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주장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탐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 재밌어서요. 이게 우연한 계기에 탐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체계적인 탐구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자, 비단 과학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엄마가 해줬던 계란말이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이유가 뭐지? 나도 그거 한번 해볼까? 프라이팬에 계란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탐구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는 엄마도 만들 수 없는 호텔식 오믈렛을 만들어 올 수도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과학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뻥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아이 스스로 체계적인 또는 우연한 탐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월 1일이니까 우리 해 뜨는 거 보러 갈까? 자, 저기 봐. 해가 뜬다. 질문 하나만 던져주세요. 왜 해가 저렇게 뜨는 걸까? 다른 겁니다. 네. 그냥 현상을 보면 아이들은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감상 또는 예쁘다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저럴까? 물론 나는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그거에 대한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까요? 아이가 잘못된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에이, 야, 이거 아니잖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접근하시거든요. 야, 갖고 와봐. 이게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 이런 것도 몰라? 아유, 너는 니네 엄마 머리를 닮아.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은. 예, 안 되는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틀렸다라고 압박할 이유도 없고요. 틀렸다라고 주눅 들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한 거죠. 과학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과학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또는 틀린 결과, 답을 도출했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를 함께 찾아보거나 절대 제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야, 이 부분이 조금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건 어떨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엔 쌓여서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